자,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법률행위 목적부터 차근차근 보겠어요. 먼저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일단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불성립. 그다음 불성립은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법률행위 목적은 이거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생기는 거 맞는데, 목적과 똑같은 단어가 있죠. 목적과 똑같은 단어가 내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법률행위 목적은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먼저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확정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면 이때 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이라고 말하죠? 원시적 불능. 그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후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다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서 신뢰의 손을 잇게 된 겁니다. 그 손에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즉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이 입은 신뢰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도 이름 뭐죠? 그게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하죠. 다만 후발적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쌍무 계약인 경우는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뿐인 거예요? 원시적 불능뿐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검토하는 게 적법성인데, 이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강행법규의 종류 두 가지가, 먼저 단속법규라는 게 있고, 단속법규. 단속법규는 뜻이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 단속법규고, 따라서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효력법규 배웠죠? 효력법규. 효력법규 위반 사례로 중개사가 자격증 대회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효력법규는 뜻이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로 되죠? 무효.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에도 두 가지를 공부했네요. 먼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먼저 103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딱 끝나죠. 이런 건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배웠던 사례가 첩계약 사례 배웠어요. 첩계약 사례. 먼저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6자. 그게 불법 원인급여.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었죠. 그건 무슨 이익이라고 말하죠? 반사적 이익.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 불법 원인급여, 그리고 반사적 이익. 그 세 가지가 늘 세트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죠. 104조. 일단 조문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렵죠? 없어요. 걔도 없어요. 그냥 무효로 한다, 딱 끝나는 겁니다. 걔도 똑같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배웠던 사례가 노인 사례죠. 노인 사례. 갑 노인은 몇 세예요?
79세. 이거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어리석은 분이에요. 어리석은 분. 아, 우리 그 시험 문제 잘 안 나는 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쌀의 내용이 이제 3억짜리 건물인데 이제 1억이라고 얘기하고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도금 지급해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럼 이때 불공정한 법률가 되려면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피해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궁바, 경솔 또는 무경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이용의사. 그럼 이때 갑도인은 불공정한 법률가 무효인데 이때 무효 주장해서 건물을 다시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때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 을에게만 있는 경우니까 갑도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을은 1억 원의 돈에 대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불법원의 급여 원칙대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갑도인이 79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지문에 79세 노인만 나오면 바로 지문 끝에 가면 되죠. 79세 노인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물어보면 판례고 뒤에가 무효이다. 그러면 OX, O. 유효하다 그러면 X.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면 O.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는 것도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배웠던 내용이 의사 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배웠죠. 이렇게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에게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일단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청약 가지고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하였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먼저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게 뭐죠? 동기. 그 다음에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효과의사. 그 다음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건 표시의사. 그리고 말로 하였다, 편지를 보냈다, 이게 표시행위라는 겁니다. 밑에 요 동기라는 건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죠. 이걸 두고 동기는 의사표시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용 이거 두 가지는 뭐죠?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그러면 마음먹은 효과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행위가 완전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걸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여기에 4개 있어요. 4개. 먼저 비진의 표시, 그리고 통정의 표시, 그리고 착오, 그리고 사기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배웠던 내용, 이게 비진의 표시인데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련해서 좀 조문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기 의사 겉으로 드러내면 되죠. 그 뭐죠? 두자, 표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론 확인 문제 풀 때 이거 2번 지문에 있었던 지문 강조 드립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뭐한 후에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응각자가 되어도 이미 의사표시가 발송이 돼서 상대방에게 가고 있는 상태니까 뒤늦게 사망하거나 제한응각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죠? 비진의 표시의 뜻. 그리고 사직원 제출 사항 가지고 설명했었죠. 그 사실관계 생각나야 됩니다.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이제 문제 일으켰고 사태 무마시키려고 사직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이 조교수가 자기는 알죠. 이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 더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비유, 무선이죠. 그러니까 비유, 이건 뭐예요? 비유 그랬으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통정의 표시가 관한 내용이 108조인데요.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얘는 뜻이 뭐예요? 도도함이죠. 도도함.
그러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겨? 합의가 있는 겨.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하나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합의. 그러니까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청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8조.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착오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착오. 자, 188페이지인데요. 188페이지. 자, 착오에 관한 조문을 일단 좀 읽고 갈까요? 착오 먼저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109조 한번 읽어봅시다. 109조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뭐 할 수 있게 되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착오 있으면 일단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 언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요 부분 앞에 뭐라고 되죠? 법률행위 뭐라고 되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착오가 표의자의 아주 잘못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걸 좀 뒤집으면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그럼 우리 실제 생활에 그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막 중에 우리 실제 생활에 뭐 좀 많은 게 뭔지 좀 생각 좀 하고 안에 내용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실제로 뭐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뭐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하겠다고 말을 했다든가 그런 거 잘 없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비진의 표시가 잘 없단 말이에요. 또 채권자의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친구 만나가지고 계약서 가라로 꾸미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고 그런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도 판례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우리 실제 생활에 그렇게 뭐 자주 등장하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에 살면서 사기당한 적 있어요? 좀 몇 번 있죠, 몇 번. 근데 그렇게 뭐 많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강박당한 적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강박을 당한 적보다는 강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매일매일 강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사기, 강박 이런 게 실제 생활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생활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착오예요. 착오가 우리 생활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단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착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줄 알았더라면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진짜 안 했겠죠. 이거 착오. 내가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르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강계약 신청할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거 착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이 기초입문서 그 1차 한 권, 2차 한 권 이렇잖아요. 아마 그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울 책 양을 제가 좀 미리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책을 좀 쌓으면 이 칠판으로 치면 이건 찍지는 마세요. 찍지는 마시고 제발 계속 저만 비춰주세요. 왜냐면 사람이 충격받아서 다 때려칠 거란 말이야. 1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책 양을 합하면 이렇게 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왜냐면 이게 책 쌓고 기본서 쌓고 문제집 쌓고 특강자료 쌓고 판례집 쌓고 뭐 동영 문제 쌓고 마무리 쌓고 저 정도 돼요. 하여튼 보여주지 마. 그러니까 이 정도인 줄 알았더라면 공부를 시작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학교 가면 막 몇 박스를 버린단 말이에요. 몇 박스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착오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때려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혼자 하면 못 하잖아요. 혼자 못 하는데 저랑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잘 따라만 오시면 돼요. 이 중에 이 많은 걸 또 이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이 많은 내용을 제가 팍 줄여주죠. 몇 페이지로 줄여줄까요? 150페이지로 다 줄여주죠. 이 많은 걸 다. 그 줄여주니까 맨 마지막에 그거 열심히 보고 가니까 합격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내용을. 그 제가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고 여러분이 맞추는 건 지금 맞추는 건 또 시험장에 맞춘다고 봐야죠. 근데 자꾸 틀리는 것들이 있죠. 그럼 많이 모은단 말이에요. 많이 모으고 그걸 이제 1년 내내 문제로 계속 만들어요. 문제로 만들어서 막판에 그걸 다 문제로 다 여러분 선보여드리고 다 약점을 다 메꾸고 시험장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사람들이 늘 잘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대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생활에 비진이 표시, 통종호의 표시 차고, 사기의 금액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차고. 그러니까 차고가 판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많은 게 통종호의 표시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바, 비진이 표시가 제일 적어요. 차고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차고는 이제 뜻이 일단 이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단 여기도 불일치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다, 모르는 경우다.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는 뭐가 되죠?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그게 비진이 표시. 모르는 경우는 차고. 그다음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는 걔는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통종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에 관한 조문 기억합시다. 차고에 관한 조문 몇 조죠? 109조 조문을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1항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표시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그럼 틀립니다. 일단 착오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자, 그런데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 뭐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내용. 일단 내용에 착오 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라야만 취소를 할 수 있고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요 내용에 관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 착오가 반드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단수 읽었고요. 그러나 그 착오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반드시 여기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무런 말 없이 과실 그러면 그냥 경미한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니까 비롯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사람 아주 많이 잘못한 거니까 이때는 또 취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취소를 하려면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가볼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그럼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 무슨 취소라고 말하죠? 얘는 상대적 취소. 그 다음 끝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교환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오늘 받은 교환 2페이지. 자, 그럼 그걸 이제 사안들을 처리할 텐데 일단 그 착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게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칠판 볼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착오 문제를 만났다. 그럼 제일 먼저 109조 조문이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109조 조문. 자, 109조 조문은 내, 중, 착, 중, 무선이에요. 내, 중, 착, 중, 무선. 내중 착이 뭘까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요 무자가 한자로 이제 없을 무자 약자입니다. 이거 중무 그랬으니까 얘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근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109조 조문 어떻게 된다고요? 내, 중, 착, 중, 무선. 자, 그럼 이 착오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든 판례 문제가 나오든 항상 착오 문제가 나오면 이 조문이 꼭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결을 못해도 되는데 이 조문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내, 중, 착, 중,
중무선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칠판을 보실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먼저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표의자, 그러니까 을은 상대방. 자, 그러면 갑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89만 원으로 잘못 조금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얼마에 팔 생각이었던 거죠?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조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잡아야 되죠. 기준. 그러면 이게 요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은 98만 원인가요? 89만 원인가요? 일단 이 사람이 쓰려고 한 금액은 얼마예요? 원래 쓰려고 한 금액은 98만 원인데 이제 표시가 된 금액은 89만 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요 표시가 된 놈이 기준인 거예요. 표시가 된 놈.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겉으로 표시가 된 89만 원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89만 원을 쓸 의사가 있다 없다. 그다음 89만 원의 표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놈을 가지고 갑의 의사가 어떠했을까? 갑의 표시가 어떠했을까?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헷갈리면 큰일입니다. 일단 의사와 표시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라고요? 89만 원.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은 요 의사가 89만 원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얼마 쓰려고 한 거니까 98만 원 쓰려고 한 거니까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시는 얼마나 돼 있죠? 89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즉 갑은 89만 원을 쓸 의사는 없는데 89만 원을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보면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쓴 거잖아. 모르니까. 이게 바로 착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착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는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 그 다음에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 통정의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또 계속 이걸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착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조문 생각나야 됩니다. 이는 몇 조죠?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 내중착 중무선. 자, 내중착 다시 해봅시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자, 여기는 여기 중은 뭘까요? 여기 중은 이건 중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중무. 이거 한자로 제가 없을 문자 써놨죠? 여기는 중은 뭐예요? 얘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없을 것. 그다음 요 두 가지 요건 이게 이제 취소 요건이라는 거예요. 취소 요건. 요 두 가지를 갖추면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 조문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안들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오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착오가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또 내용에 관한 착오인 건 맞는데 그 착오가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일으킨 착오가 계약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요건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착오를 일으킨 거죠. 이 사람이 착오 일으킨 사람은 착오자고 얘가 상대방인 거예요.
그러면 요 취소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 을에 승낙 같은 거 없어도 계약이 그냥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준 물건을 되돌려 받고 준 돈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좋지만 을은 갑이 착오를 일으켜서 취소를 한 경우에 갑에게 받았던 건물 소유권 그냥 넘겨줘야 되고 돈도 되돌려줘야 되니까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하게 되면 표의자는 좋지만 상대방은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애초부터 누구죠? 갑이니까. 이 사람을 하여 무조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방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쉽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그다음 또 두 번째 그 착오가 무슨 분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또 세 번째 표의자에게 모두 없애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실 내용을 조금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이제 경미한 과실이라는 게 있고 중대한 과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좀 해볼까요? 고의과실, 고의과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건 알면서 일부러 한 게 고의. 그다음 과실은 결과를 예상하긴 했는데 그럼 피해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걸, 이걸 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여서 다치겠어요. 그럼 저는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여서 다치겠다.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모르죠. 일단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운전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이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고 있던 철천지 원수였던 거예요. 그 내가 그냥 차로 확 갈아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고의가 되는 거죠, 고의. 상상하지 말고 그냥 알면서 일부러 한 거니까 이건 고의. 그다음에 내가 운전하고 이제 우회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여서 좀 다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죠? 과실. 그러니까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과실이고, 고의고, 그다음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이게 과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실도 이게 경미한 과실이라는 게 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게 있고 많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경미한 과실, 이건 조금만 잘못하는 거야. 조금 잘못하는 거. 중대한 과실은 많이 잘못하는 거. 이것도 좀 구별해 봅시다. 이게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은 그냥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그럼 교수님 이게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지 인류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알려줘도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판례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이 정도는 좀 심하네, 중대한 과실, 이 정도는 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판례 사안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인류적인 기준은 좀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잣대를 딱 들여서 맞출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안들마다 시험 문제 날 만한 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제가 교실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고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럼 저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저를 그렇게 죽이고 싶으세요? 하나 더 해봅시다. 이런 건 그냥 경미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 어느 정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냐면, 옆에 일단 그 경미한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할 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크다, 그럼 중대한 과실, 결과 적다, 경미한 과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습성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의 습성.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물건 같은 거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내가 중대한 과실이냐면, 옆에 난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 옆에 난로가 타오르고 있으니까 인화물질을 던지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쉽게 예견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정도가 돼야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그냥 대부분 다 경미한 과실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경미한 과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로 와볼까요?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 그럼 이때 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시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중대한 정도가 아닌 그냥 조금만 잘못한 거, 조금만 잘못한 게 경미한 과실인데,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잘 표시합시다.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사를 지으려고, 우사 알죠? 그러니까 소외양간, 가축 축사를 지으려고 울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한 거예요. 토지를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매수를 한 겁니다. 갑은 이제 토지 매수한 사람이니까 의사표시한 사람이라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땅을 매수한 이유가 뭐죠? 무엇을 지으려고? 우사를 지으려고. 이게 바로 이제 동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우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결국 땅을 사고 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착오 문제가 일단 나오면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109조. 이게 항상 문제예요. 항상. 착오 문제가 나왔다. 그럼 조문 몇 조예요?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 중, 착, 중, 무사.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내, 중, 착에 뭐 있었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 다음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갑의 의사표시에 착오 있어요, 없어요? 갑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사람 이 토지를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살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표시도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표시했죠. 그러면 얘는 의사와 표시가 완전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일단 의사 표시는 착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토지 매수하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우사를 짓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시는 착오가 없고 그냥 동기에만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동기의 착오라 그래요. 동기의 착오. 자, 옆에 한번 써볼까요? 동기의 착오. 옆에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씁시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쓴 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이걸 무슨 착오로 한다고요? 동기의 착오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그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학원 수강하신 분 생각나죠?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그게 동기라는 게. 그 동기라는 건 그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르죠.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해줬던 얘기 하나 있죠.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그러면 아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내중착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동기라는 건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아니다.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동기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동기는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암만 그 착오가 중요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왜 취소할 수 없다고요? 동기가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므로, 내용이 아니므로. 자, 그러면 요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만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동기를 의사표시에 뭐로 만들면, 내용으로 만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동기를 표시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죠? 동기를 표시한다는 건 뭐 말하면 되죠.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토지 매수하는 할 때 이거 우사를 짓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쓰면 되죠. 특약사항에다가 우사를 짓기 위함임이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를 표시하면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 동기는 원래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가 동기를 표시하면 의사표시에 뭐가 되는 거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게 뭐만 된 거예요? 내용만 된 거니까 반드시 그 뒤에 요건을 또 갖춰야 되겠네요. 뭘 갖춰야 돼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착오를 이루 먹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단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생기려면 반드시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갑시다. 이게 동기의 착오는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동기의 착오 개념을 좀 머릿속에 차근차근 집어넣어 볼까요?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이게 동기의 착오이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건 원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동기가 의사표시에 뭐가 아니므로? 내용이 아니므로. 근데 이 동기를 표시를 하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착 중무, 동기가 표시가 되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and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 까먹은 건데요. 요거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동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해봅시다. 자, 갑 이 사람 이제 수강생이고요. 을은 이제 애들 회사입니다. 갑 이 사람이 회사에 민법 책을 주문했어요. 민법 책 주문했다는 겁니다. 자, 민법 책을 이제 주문해서 책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한 주 이렇게 쉬죠. 다음 주 한 주 쉬고 이제 오늘 기초 강의 마무리하고 한 주 쉬고 이제 새해 되면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기본 강의 시작하고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그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합격서 교재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합격서 내용을 조금 이제 그 인스타에다가 그 영상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 제가 새벽 1시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툭툭툭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런 책을 되게 바라고 있었나 보다. 근데 그래서 예스24에서 예약 판매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책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가진 것 같아요. 옛날에 기본서 처음 출간할 때 그때 내 책이 어떻게 나올까.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많은 내용을 다 줄이는 게 그 한 권이거든요. 그 한 권을 다 줄여놓은 내용인데 일단 좀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은 빨리 예약 판매를 해서 빨리 그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요 학원에서도 되고 회사에서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빨리 손 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합격서 안에는 더 이상 이제 필기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강의 교환은 그 차근차근 강의 다시 들으면서 뭐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 그리고 그 1년 내내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제가 33회 대비해서 강의 교환을 나눠주면서 그 강의를 듣고 교환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은 뭐 충분히 잘 따라오고 민법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하지? 그냥 늘 물음표였다가 내가 대신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33회 강의했던 거 제가 다 들었죠. 제 강의 듣고 차근차근 다 정리한 거예요. 밤 2시까지 3시까지 그 해보다 보니까 약간 미친 짓 같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해놓고 자기 강의를 또 듣고 그다음에 또 정리도 하고.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여름 때쯤에 가선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할까?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그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속 걸린 거예요. 끝까지 하자.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해서 만든 게 이게 합격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를 볼 때, 기본서 볼 때, 팔리지 볼 때 또 중요한 것들을 좀 모으고 싶잖아요. 또 실제로 많이 모으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풀 때 틀렸던 거 좀 모으고 싶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집, 이제 기출 응용 문제집으로 나올 텐데 문제 풀다 틀리던 거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서 틀렸던 거 있죠. 제가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서 그 안에 차근차근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합격서예요. 보시면 엄청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시험에 합격한다, 합격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에 불합격하는 게 원시적 불능이 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불합격이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책을 시험 때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시험장 가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게 만들어놨으니까 잘 구매해서 보시기 바라요. 아셨죠? 걔를 1년 내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것만 되면 나중에 다 돼요. 그러니까 합격서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기본서도 읽히게 되고 팔리집도 할 수 있게 되고 문제집도 탁탁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가 잘 깨드릴 테니까 1년 내내 합격서를 시험 때까지 많이 봐서 꼭 이 책 가지고 꼭 다시 합격하시기 바라요. 아셨죠? 근데 이 책을 주문한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주문했단 말이에요. 민법책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이 왔냐면 이 사람 민법책 주문했으니까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이 되는 거죠. 책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봤더니 이런 책이 온 거예요. 개론책이에요. 개론책. 민법책을 주문했는데 개론책이 오면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뜯어봤는데 개론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문서를 확인해 봤죠. 주문서를 사이트에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자기가 개론책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책 보내주는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민법책을 주문한 줄 알았는데 개론책을 표시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도 긁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이건 개론책을 주문한 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있죠. 그러면 착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그럼 조문 나오면 항상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러면 먼저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이 어떤 책이냐 자체가 이 계약에서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내가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A라는 건물이냐 B라는 건물이냐 당연히 중요하죠. 토지를 산 경우에 갑토지인지 을토지 당연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에 이렇게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이건 매매 계약에서 당연히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해당하죠.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이렇게 표시를 잘못하는 게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 원래는 민법책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개론처로 잘못 표시가 많았잖아요. 과실은 과실인데 이게 중대한 과실인가요? 경미한 과실인가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그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보통 우리가 그 잘못 필기를 할 때 잘못 필기하는 경우 늘상 생기잖아요. 나만 그러는 건 아니고 일반 사람 누구나 물건 주문할 때 잘못 주문하는지 보통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이 정도 일을 하는데 불과한 거니까 얘는 그냥 경미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에 불과한 거니까 갑은 이 책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결론을 틀려도 좋으니까 조문을 까먹으면 안 돼요. 착오에 관한 조문을 외치라고요.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게 취소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내용 또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